월간 장애인 체육 2023년 2월호 200번째 소식지. 표지 해설. 표지 상단에 KPC 스포츠라고 웹진명이 적혀있고 중앙에는 서론을 가르는 장애인 노르딕 스키 선수의 수채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헬멧과 고글 등 보호구를 착용한 선수가 좌식 스키에 몸을 싣고 양손에 쥔 폴로 바닥을 찍으며 힘차게 나아간다. 좌식 스키는 하체를 감싸주는 의자에 2개의 스키날이 장착된 형태이며 벨트로 허벅지를 묶어서 고정할 수 있다. 표지 하단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라고 기관명이 적혀 있다. 커버 스토리. 보글보글 끓인 물은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어 추위를 이겨내고 위안을 줍니다. 200호를 맞은 KPC 스포츠는 서론을 가르며 땀 흘리는 노르딕 스키 선수의 모습을 표지해 모든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표지 그림. 정은혜 작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영화 네 얼굴 등에 출연한 배우이자 4천여 점의 인물화를 그린 개성 있는 화풍을 가진 화가입니다. KPC 스포츠의 표지 작업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 희망어록. 보글보글 온도를 높이다. 3페이지.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장애인 스포츠의 꿈과 함께하다. KPC 스포츠 200번째 소식지 4페이지. KPC 하이라이트 202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6페이지. 주민 동계 종목 세계 선수권 대회 8페이지. 장비 도감 양궁 장비의 모든 것 12페이지. 내 곁에 체육관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14페이지. 어디까지 해봤니? 2023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16페이지. SNS 챌린지 200호 기념 축사 18페이지. 나우온 KPC. 문화 읽기 허상욱, 장미 19페이지. KPC 선수 열전 더 큰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다. 역도 양재원 선수 20페이지. 사진 해설.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린 운동복 차림의 양재원 선수가 바벨이 놓인 벤치프레스에 앉아서 주먹을 불끈 쥐고 파이팅 동작을 한다. 20페이지. KPC 어벤져스 장애인 역도 선수의 조력자들 23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모두를 위한 즐거움으로 새로운 꿈길을 열어가다.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 24페이지. 우리는 드림팀. 다채롭고 역량 있는 장애인 스포츠를 키워나가다. 익산시 장애인 체육회 26페이지.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저스트 두 잇. 국제 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 IBSA 28페이지. KPC와 함께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30페이지. 이달의 소식 32페이지. 독자마당 34페이지. 별첨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A2G가 북인북, 즉 책 속의 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KPC 스포츠 2023 페브러리 200번째 소식지. 발행일 2023년 2월 8일. 통권 200호. 등록번호 송파라 00067. 발행인 회장 정진환. 편집인 사무총장 양충현. 발행처 대한장애인체육회. 기획 및 편집 홍보마케팅부 02-3434-4555.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취재 및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대한장애인체육회 KPC 스포츠는 한국 전기간행물 윤리기준을 준수합니다. KPC 스포츠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 가운데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저작권이 있으며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페이지 왼쪽 하단에 KPC 스포츠 웹진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홀수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인 보이스아이 코드가 있다. 연보라색 바탕의 페이지 상단에 작은 글씨로 희망 어록이라고 적혀 있다. 중앙에는 페이지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글씨로 보글보글 온도를 높이다라고 세 줄로 나뉘어 적혀 있다. 그 아래에 각기 다른 크기의 문구들이 검은색으로 띄엄띄엄 적혀 있다. 세상의 온도를 높인 200가지 이야기, 200가지 즐거움. 장애인 스포츠의 열기가 세상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채웁니다. KPC 스포츠는 언제나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렛츠고 파라스포츠 KPC 헤드라인 글 편집부 장애인 스포츠의 꿈과 함께하다. KPC 스포츠 200번째 소식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보 KPC 스포츠는 장애인 스포츠의 순간과 더 나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지면으로 담아왔다. 200호를 맞이하는 KPC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의 꿈과 열정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사진 해설. 2006년 창간호부터 2022년 4월호까지 총 11권의 표지가 회색 화살표를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월간 KOSAD 창간 2006년 창간호. 장애인 스포츠의 정보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제2호인 7월호부터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대회 2010년 4월호.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아 수영장을 활용해 만든 컬링 훈련장에서 연습하며 기적의 은메달을 획득한 휠체어 컬링 종목 선수들로 표지를 꾸몄다. 2012 런던 패럴림픽 대회 2012년 11월호. 10월호의 선수단장의 결단식 사진에 이어 11월호에는 여자 육상에서 100m와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민재 선수를 표지에 내세웠다. 표지 해설. 붓으로 그린 태극 문양의 바탕 위에 육상 전민재 선수가 대형 태극기를 어깨에 두르고 포효하는 사진이 겹쳐져 있다. 표지 왼쪽 상단에 스포츠는 드라마다라고 쓰여 있다. 2014 소치 동계 패럴림픽 대회 2014년 3, 4월호. 선수단 결단식 사진으로 꾸민 3월호와 7위를 기록하며 선전한 파라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4월호를 선보였다. KPC 스포츠로 제호 변경 2014년 9월호. 대한장애인체육회 CI 및 영문명 변경과 발맞춰 제호를 KPC 스포츠로 변경했다. 표지 해설. 2014년 9월호 표지는 휠체어 댄스 스포츠 남녀 선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휠체어를 탄 여자 선수가 한 손은 마주선 남자 선수와 깍지 끼고 다른 한 손은 남자의 팔에 얹고 있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2014년 11월호. 개막식에서 진행된 성화점화 행사를 표지에 선보이며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 변화를 담았다. 2016 리우 패럴림픽 대회 2016년 7, 8, 9, 10월호. 결단식부터 수영 3관왕 조기성 선수까지 7월호부터 10월호까지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채워 대회를 기념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2018년 1, 2, 3, 4월호.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만든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를 위한 특집포로 꾸민 KPC 스포츠. 신의현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 패럴림픽 대회 메달을 딴 모습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표지 해설. 크로스컨트리 스키 좌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신의현 선수가 두 팔을 활짝 벌려 환호하는 사진이다. 한글 평창의 치읓을 형상화한 청록색 상징 위에 신의현 선수는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오른팔에는 금메달을 걸고 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2018년 10월호 남북 정상회담과 더불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의 모습을 담았다. 표지 해설. 개막식에서 남북 단일팀의 여자 선수가 한반도기를 든 남자 선수의 휠체어를 밀며 입장하는 사진이다. 흰색 깃발에 하늘색으로 한반도 모양이 그려져 있다.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 2021년 8, 9월호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1년간 개최가 미뤄진 도쿄 패럴림픽 대회 8월호와 9월호를 특집호로 구성하고 우리 선수단의 다양한 소식을 전했다. 1. 급식지원센터 이야기. 팬데믹에도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도시락을 마련해서 전달한 대한장애인체육회 급식지원센터의 이야기를 담았다. 2. 시상식 리마인드. 세계 최고 대회 우승. 그 영광의 순간을 담은 사진과 함께 선수들에게 듣는 후일담을 함께 담아 재미를 더했다. 3. 경기 화보. 대회 면면과 선수들의 활약이 담긴 사진들로 구성한 경기 화보는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했다. 4. 대회 결과 정리. 주목할 선수를 비롯해 선수들이 주로 활약한 종목과 따낸 메달 수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2022 카시아스 두술 데플림픽 대회 2022년 4월호 브라질에서 개최된 2022 카시아스 두술 데플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소개했다. 표지 해설. 옅은 청록색 표지 왼쪽에 태권도복을 입은 남자 선수의 그림이 있다. 오른쪽에는 노란 단복을 입은 우리 선수단이 태극기를 들고 개막식에 입장하는 모습이 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KPC 하이라이트 정리 편집부. 움츠린 몸을 펴고 더 높이 비상하다. 202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발표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지개를 켜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재와 건강하고 즐거움 가득한 내일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도표 해설.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 2019년 24.9%, 2020년 24.2%, 2021년 20.2%, 2022년 26.6%. 최근 1년간 재활치료 2회 목적, 일주일 2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도표 해설. 생활체육 실행 유형 완전 실행자 2021년 20.6%, 2022년 26.6%, 불완전 실행자 2021년 19.4%, 2022년 24.6%.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있는 자 2021년 43.7%, 2022년 20.4%.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 의지가 없는 자 2021년 16.6%, 2022년 24.8%.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 일로를 걷던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이 작년 한 해 6.4% 상승하며 대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의 영향 이전이던 지난 2019년 조사에 비해서도 1.7% 상승한 수치이며 불안전 실행자도 5.2%가량 늘어나면서 움츠렸던 장애인 체육이 새롭게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운동 의지가 없는 자의 비율도 약 11.8% 가까이 늘어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에는 지난 2012년 10.6%에 그쳤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가 10년 만에 약 2.5배 증가해 고무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야외 등산로, 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체육시설과 집안에서 활동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6.7%, 15.8%로 뒤를 이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자들 중에서는 헬스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 포함 종합센터 이용 비율이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이용희망 체육시설에는 수영장 포함 종합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4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해 신규 시설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도표 해설,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 거리가 가까워서 43.8%, 시설 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1.2%,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 13.8%,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8.9%, 전문 체육 지도자 선생님이 있어서 8.2%, 적극적인 홍보로 체육시설 정보를 알게 되어서 2.8%, 기타 1.3%. 도표 해설,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 비용 지원 33.6%,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17.2%,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15.2%, 장애인용 운동용품 및 장비 14.4%,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 8.3%, 보조인력 6.8%, 이동지원 4.0%, 기타 0.6%. 한편 장애인 생활체육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생활체육인들의 부담을 줄여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거리가 가까워서라고 답했다. 또한 운동 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비용 지원이라는 답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줌인 정리 편집부 자료 국제스키연맹 홈페이지 대한민국의 꿈을 세계 속에 펼치다. 동계 종목 세계선수권 대회 사진 해설 노르딕 스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딴 3명의 선수가 각자 목에 건 메달을 잡고 기념 촬영 포즈를 취한다. 3위는 한국의 신의현 선수다.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영웅 신의현 선수는 노르딕 스키 세계선수권 대회가 치러진 스웨덴 오스터순드의 설원에서 활약했다. 신 선수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신예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동메달을 수상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사진 해설 노르딕 스키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6명의 남녀 선수가 어깨 동무하고 파이팅을 외친다. 사진 해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국제스키연맹 FIS의 깃발이 휘날린다. 하얀 깃발은 검은색으로 알파벳 FIS가 쓰여 있고 단어 사이에는 스키 자국 같은 선이 붓으로 그린 것처럼 쭉 그어져 있다. 선은 알파벳 I를 중심으로 왼쪽이 노란색, 오른쪽이 파란색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을 일궈내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출전했던 황민규 선수는 알파인 스키 종목의 국가대표 유망주로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높은 기량을 뽐냈다. 스페인 에스포트에서 치러진 대회에서 황 선수는 동메달을 수상하며 2026년에 개최될 예정인 패럴림픽 대회의 기대를 높였다. 사진 해설
알파인스키 경기장에서 김유성 가이드러너, 최사라 선수, 황민규 선수, 유재형 가이드러너, 코치 2명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어깨동무하고 있다. 사진 해설.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좌식 알파인스키 종목에 참가한 남자 장애인 선수가 눈밭을 질주한다. 선수는 하반신을 감싸주는 등받이 없는 의자 형태의 스키를 타고 폴 대신 사용하는 아웃리거로 방향을 조절한다. 팔 길이의 아웃리거 끝에는 손바닥만한 플레이트가 달려있고 손잡이와 더불어 팔을 고정하는 벨트가 있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다른 스노보드 선수는 무릎을 굽히고 둥근 곡선 주로의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온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장비 도감 글 편집부 사진 신형덕 선명하게 보고 날카롭게 꿰뚫다 양궁 장비의 모든 것. 양궁은 관역의 한 중간을 꿰뚫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빛나는 종목이지만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 날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양궁 장비의 면면을 살펴보고 색다른 재미와 집중력 향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양궁의 매력에 빠져보자. 리커브는 전통적인 서양 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 종목으로 패럴림픽과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에서 주로 치러지고 있다. 휘어진 모양의 양 날개 끝에 활줄을 걸어서 쏘게 되며 발사가 쉬운 편이다. 최근에는 지역 장애인 체육회에서 초보자용 활을 구비해 방문자의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 1. 리커브 보호. 이동을 위해 분해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마른 수건으로 간단히 닦아주면 되기 때문에 활용이 편리하다. 양 날개 끝에 위치한 노크는 활줄을 거는 장치로 파손되면 조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사진 해설. 리커브 보호는 곡선 모양 활대인 림에 일직선의 활줄이 걸린 형태다. 림의 양쪽 끝은 사수의 전방을 향해 굽어 있다. 림의 가운데 부분인 라이저는 조준경을 다는 수평 프레임 장치인 조준기, 화살을 거는 장치인 레스트, 그리고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손잡이 밑부분에 장착된 진동 흡수 막대 스테빌라이저는 활 앞에 수평으로 뻗어 있다. 2. 핑거탭. 손바닥에 놓고 손가락으로 끌어쥐어 사용하는 장비로 화살 끝을 용이하게 잡고 손가락에 걸리는 일 없이 활줄이 발사되도록 했다. 사진 해설. 핑거탭은 손바닥이 닿는 납작한 금속판 위에 손가락을 보호하는 가죽이 이어진 형태다. 손가락으로 감싸지는 가죽면은 검지와 중지의 사이가 트여 있어서 그 사이로 화살 끝을 잡을 수 있다. 금속판에는 소지를 걸쳐놓는 갈고리 모양 장치가 달려있다. 보호장비는 경기 중 반복되는 격발 과정에서 선수가 다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3. 암가드 가슴 보호대. 당긴 시위를 놓을 때 활줄이 피부와 옷을 치거나 쓸지 않도록 하는 장비로 자주 체크하여 손상되었을 시 바로바로 교체해줘야 한다. 암가드는 활을 쥐는 팔 안쪽에 장착하며 가슴 보호대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시위를 당겼을 때 활줄이 머무는 왼쪽 가슴에 장착한다. 사진 해설. 암가드는 아래쪽 팔뚝 안쪽에 대는 패드와 팔뚝에 묶을 수 있도록 패드 양쪽에 달린 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슴 보호대는 한쪽 가슴과 어깨, 등을 잇는 일체형 패드에 몸통을 고정시키는 끈이 달린 형태다. 컴파운드는 날개 양끝에 도르래가 달려서 적은 힘으로도 강력하게 화살을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식 활인 컴파운드 보호를 이용한 종목이다. 현재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지만 점점 국제대회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추세라 조만간 패럴림픽 대회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컴파운드 보호. 장비의 크기가 리커브 보호에 비해서 작아 이동이 용이하지만 충격에 약해 전용 케이스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특히 컴파운드 보호는 줄이 끊어지게 되면 장비가 심하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과 경기의 시작 전후, 휴식 시간에 점검이 필요하다. 사진 해설.
리커브 보호는 림 중앙의 라이저가 줄을 당기는 방향과 반대로 휘어졌다면 컴파운드 보호의 라이저는 줄을 당기는 방향으로 휘어져 있고 활 길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길다. 맹금류의 날개 뼈대를 닮은 컴파운드 보호의 림은 라이저, 조준기, 레스트,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고 스테빌라이저 막대가 수평으로 뻗어 있다. 림의 양쪽 끝에 달린 도르래에는 X자로 교차한 케이블선이 걸려 있고 그 옆으로 일직선의 활 시위가 따로 걸려 있다. 5. 릴리스. 도르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활줄에 강한 부하가 걸리는 컴파운드 보호의 특성에도 손가락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시위를 당겨 방아쇠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장비다. 사진 해설. 릴리스는 대문자 알파벳 T 모양의 금속 장치다. T 모양 수평 부분의 좌상단에는 검지를 댈 수 있는 원통 모양 금속 장치가 붙어 있고 수평 부분의 하단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로 그려줄 수 있게 4군데가 움푹움푹 들어가 있다. 검지와 중지 사이에 돌출된 수직 부분의 끝에는 활 시위에 걸 수 있는 갈고리가 달려 있다. 6. 조준경. 목표를 조준하기 쉽도록 한 장비로 개인별 0점을 잡고 발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모두 밀리미터 단위로 미세 조정하여 사용하지만 리커브 보호 조준경은 렌즈를 장착할 수 없도록 해 컴파운드 보호용에 비해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 해설. 라이저 앞을 향해 수평으로 뻗은 조준기에는 조준경이 장착돼 있다. 7. 화살. 가볍고 단단한 카본 재질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화살의 길이와 굵기 등은 선수가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호 장비는 경기 중 반복되는 격발 과정에서 선수가 다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해설. 휠체어 양궁 선수가 리커브 보호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쥐고 화살이 걸린 활 시위를 왼손으로 잡아당긴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내 곁에 체육관. 글 김일규. 사진 신영덕. 마음껏 운동하고 매일의 즐거움을 열다.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쾌적한 스포츠 환경을 통해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활동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이곳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체육인들의 즐거운 하루를 들여다봤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탄 보치아 선수 2명이 코치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로로 긴 직사각형 코트에서 시합을 한다. 투구선 앞에 나란히 자리한 두 선수의 옆에는 공바구니가 놓인 이동식 받침대가 각각 세워져 있다. 오른쪽 선수가 주먹 크기의 흰색 표적구를 향해 같은 크기의 파란색 공을 던지려 한다. 표적구는 코트 3분의 1 지점에 그려진 알파벳 V자 모양 경계선 앞에 놓여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 공들이 대부분 표적구와 가깝게 붙어 있다. 사진 해설. 생활체육 지도자 이정현 씨와 휠체어에 탄 조영준, 천미진 선수가 밝게 미소 짓는다. 세 사람 앞에는 보치아 공을 손으로 굴리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선수를 위해 코트로 공을 보내도록 돕는 미끄럼틀 모양의 홈통이 성인 허벅지 높이로 세워져 있다. 주변엔 빨간색 공 6개, 파란색 공 6개, 흰색 공 1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불편 없는 환경을 조성하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조영준 선수는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다. 시흥시 대표로 2018, 2022 경기도지사배 전국 보치아 대회 은메달을 획득한 그는 지금도 주 4회 센터에 방문하여 하루에 4시간씩 종목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보치아 종목의 선수들은 다목적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코트를 6개로 나눠서 충분한 연습 공간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입구에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운행해 사각지대가 없는 것도 특징이다.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어 이용에 불편이 없다는 것이
선수의 설명이다. 운동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마룻바닥에 갖춰져 있지 않아 공도 잘 굴러가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했어요. 시설을 옮기고 나서는 쾌적한 환경에 거쳐져서 너무 좋습니다.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다. 운영 측에서 서로 이용하는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적도록 조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따라 불편을 느낄 수도 있는 환경이다. 하지만 조영준 선수는 오히려 비장애인 이용자와 더 자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비장애인 이용자들과 인사하고 서로 알아보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립한 장애인의 모습을 보여줘 장애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뿌듯함이 체육을 더 재미있게 만듭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나다. 천미진 선수도 조영준 선수와 함께 주 4회 하루 4시간씩 훈련하며 보치아 종목에서 실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올해 개최될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천미진 선수가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조영준 선수를 비롯해 함께 보치아 종목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만난 것이다. 늘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로 옮긴 후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 환경이 쾌적하고 사람들 간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서 운동하면서 조심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려서 즐겁게 운동하고 싶습니다. 인터뷰하는 동안 두 선수는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스스럼 없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모습에서 서로 하나 되는 장애인 스포츠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천미진 선수는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하길 망설이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짝만 나오면 세상이 보인다고 말한다.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 체육인들의 즐거운 미래가 되어 가길 바라본다. 쾌적한 환경에 즐거움을 더하다.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농구, 보치아,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춰 장애인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 체육시설이다. 체력 인증센터,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장애인 휴게실 등을 갖춰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현재는 보치아,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즐거운 매일을 책임지고 있다. 위치: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 길 33. 전화 031-310-7875. 렛츠고 파라스포츠. 어디까지 해봤니? 글 편집부.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다. 2023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월 1일 이천 선수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개최했다. 새로운 한 해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선수들과 장애인 스포츠를 응원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행사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2023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이 사진 10장을 이용한 웹툰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싹이 그려진 초록색 옷을 입고 휠체어에 탄 캐릭터가 행사를 소개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기량이 싹 트는 보금자리 이천 선수촌. 이곳에서 한 해의 선전을 다짐하는 2023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이 열렸습니다. 오는 10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대회를 앞둔 우리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대표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사진 해설. 대강당 무대에 알파벳 KPC 모양의 흰색 조형물이 성인 허리 높이로 설치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여자 골볼 국가대표 김희진, 최엄지 선수와 남자 골볼 국가대표 홍세복, 손원진 선수가 영화 국가대표의 주제곡 버터플라이를 부르며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선수대표로 작년 펜싱 월드컵 우승에 빛나는 권유경 선수와 대한민국 배드민턴 최고 유망주인 유수영 선수가 나서서 멋지게 선서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해설.
휠체어에 탄 권효경 선수와 유수영 선수가 무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다. 휠체어에 앉은 정진환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도 맞은편에서 오른손을 들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 선수촌에서 훈련하며 보내는 인고의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과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서 직접 골볼 종목을 체험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사진 해설. 조용만 차관과 홍익표 위원장이 안대를 쓰고 골대 앞에서 축구공 크기의 파란색 공을 던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 여러분의 열정이 항저우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도약을 응원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더 많이 참가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사진 해설. 2023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흰색 유니폼 점퍼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주먹진 오른손을 들고 파이팅한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꿈과 희망이 피어난 2023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 우리 선수들의 땀이 결실을 맺어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레츠고 파라스포츠 SNS 챌린지 이벤트 200번의 즐거움을 나누다 장애인 스포츠 선수 축사 200호를 맞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보 KPC 스포츠 매호의 즐거움을 더해준 수많은 장애인 스포츠의 선수들에게 축하의 한마디와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들어본다. 그림 해설 풍선을 든 토끼 선물 상자를 여는 토끼, 폭죽을 터뜨리는 토끼, 나팔을 부는 토끼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다. 휠체어 농구 오동석 선수, KWBL 휠체어 농구 리그 4연패. KPC 스포츠 2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팀의 4연패를 넘어 2023년 새로운 리그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진 해설. 실내 농구장에서 10번 유니폼 차림의 오동석 선수가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짓는다. 노르딕 스키 신의현 선수.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금메달리스트. 늘 훈훈하고 감동적인 소식으로 가득한 KPC 스포츠 2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인 스포츠와 함께 더욱 발전하고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 사진 해설. 눈 덮인 동계 패럴림픽 경기장에서 183번 유니폼 차림의 신의현 선수가 양팔을 펼치고 입을 크게 벌려 환호한다. 육상 윤경찬 선수.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MVP. 200호 발행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소식을, 비장애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꿈나무 선수들에게 미래의 꿈을 전할 수 있는 매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진 해설. 운동장에서 긴 소매 티셔츠 차림의 윤경찬 선수가 양손 엄지와 검지를 맞댄 손 하트를 하고 미소 짓는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 해당 이벤트의 게시물에 댓글로 KPC 스포츠 200회를 축하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7명을 선정해 24개짜리 페레로 로쉐 초콜릿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2023년 3월호의 결과 발표. 발송 상품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온 KPC 문화 읽기. 시집 너 내가 시집 보내줄게 중 장미. 내게 빨강은 어떤 색깔입니까? 가시를 먼저 보아야 합니까? 그냥 겹과 겹의 사이입니까? 애초 익은 그런 색깔입니까? 5월입니까? 이마가 뜨거운 오후 3시의 빛깔입니까? 꽃보다 5월의 빛깔이 왜 더 아름답습니까?
차가운 금속형 가위로 빨강을 따는 일이 당신은 재밌습니까? 무슨 노래가 될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다 피지도 않은 시간을 바구니에 담아놓듯 철컥철컥 모가지를 잘라놓고 처연히 그 화단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까?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나도 이제는 눈을 꼭 감고 입을 오므리고 살아야 합니까? 12시는 기울어지지 않는데 겉만 핥고 있는데 빨강이 진해지면 왜 혓바늘이 돋아납니까? 오늘사 부끄러운 내 입을 기꺼이 달싹거리게 합니까? 제각각 다 다르게 생겼는데 왜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에 잔혹한 빛깔을 덧입혔는데 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펄럭펄럭 5월 눈부신 달력을 6월로 넘기며 이 처연한 색깔을 끝끝내 참아야 합니까? 너 내가 시집 보내줄게. 허상욱 출판사 고요아침 2021년 발간. 허상욱 시인 1971년생으로 2015년 개간 시선을 통해 등단했다. 후천적으로 갖게 된 시각장애가 개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시를 선보이고 있으며 따뜻한 일상성을 주제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집으로 네가 그리운 날, 달팽이의 집, 시력이 좋아지다, 너 내가 시집 보내줄게 등을 펴냈다. 현재 대전 점자도서관 시 문예창작 강사로 활동 중이며 대전 소재 시인 안마원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림 해설. 북인 북의 연보라색 표지 위쪽에 보라색 글씨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쓰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A2G 스포츠 2022라는 영어 부제가 적혀 있고 영어 부제 옆으로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장과 항저우의 지도가 그려져 있다. 하나. 키워드로 보는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그림 해설. 연보라색 바탕에 영어로 적힌 다양한 크기의 키워드와 관련 내용이 2페이지에 걸쳐 배치되어 있다. 스타트. 정상으로 가는 첫걸음.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는 지난 1975년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일본 오이타에서 역사적인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2006년 대회를 끝으로 아시아 패럴림픽위원회 APC가 출범하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해시태그 역사적 시작. 어워드. 1986년 수라카르타에서 열린 제4회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전체 76명이 참가해 금 40, 은 19, 동 9개를 획득해 종합 6위에 올랐다.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단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이 대회를 통해 장애인 체육 강국으로 부상했다. 해시태그 종합 6위. 2018 베스트 2위. 대한민국은 지난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에서 개최한 2002 부산,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종합 2위에 이어 이뤄낸 해외 개최한 대회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이다. 해시태그 역대 최고 성적. 2022. 이번 대회는 2022년 10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개최지인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1년간 연기되었다. 다만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와 마찬가지로 명칭은 그대로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를 사용하기로 했다. 해시태그 꺾이지 않는 열정. 48 year. Hearts meet, dreams shine 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항저우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대회 48주년을 맞아 패럴림픽과 비견되는 최고의 장애인 스포츠 국제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해시태그 최고의 대회. 뉴 이벤트. 이번 대회는 축구, 조정, 바둑,
카누, 태권도까지 5개 종목이 추가됐고 볼링이 정식 종목에서 빠지며 총 22개 종목을 치르게 됐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추가되면서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해시태그 새로운 종목. 둘, 똑딱똑딱 관전 포인트. 제13회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틱톡 하나, 항저우. 항저우는 122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중국 최대 도시 중 하나이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난해서 중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지하철 9호선까지 운영하는 편리한 교통. 이번 대회를 맞아 경기장을 중심으로 구비한 무장애 시설 등에 대한 관심도 높다. 틱톡 둘, 최고의 시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를 위해서 19개의 경기장을 신축하고 전 세계 장애인 선수단이 지낼 숙소를 갖췄다. 선수들을 위한 무장애 설계를 반영한 이들 경기장과 숙소는 안전점검을 완료해서 선수단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진 해설. 양쪽 페이지 하단에 3장의 경기장 사진이 있다. 첫 번째 사진. 푸양 수상스포츠센터. 강줄기를 따라서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물결처럼 곡선을 그리며 연결된 건물들의 옥상에는 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두 번째 사진. 린푸 체육관. 도로로 둘러싸인 부지에 직사각형 모양의 체육관 건설이 한창이다. 세 번째 사진. 탕기골볼 경기장. 수양버들이 늘어진 호숫가 옆에 야외 경기장이 있다. 틱톡 셋, 최대 규모. 이번 대회는 43개국 2,83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던 지난 대회에 이어 3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패럴림픽 무브먼트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 넷, 태권도.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로 국가대표에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했다.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는 대한민국 주정훈 선수가 깜짝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SNS 퀴즈 이벤트.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모의고사.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지식을 쌓아가는 퀴즈 페이지. 지면에 나오는 퀴즈를 잘 보고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맞추는 재미와 함께 다가오는 축제를 향한 기대가 커집니다. 대회도 즐기고 재미도 더하고. 그림 해설. 셔츠 차림의 남자와 여자가 각각 스마트폰을 조작한다. 퀴즈 1.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대한 설명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 제1회 개최지는 일본 오이타다. 동그라미 2.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가 전신이다. 동그라미 3.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서 탈락했다. 동그라미 4. 2018년 인도네시아 대회는 43개국 2,831명이 참가했다. 정답. 동그라미 3번. 태권도 종목은 2022년 항저우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퀴즈 2.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신규 정식 종목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 바둑. 동그라미 2. 태권도. 동그라미 3. 축구. 동그라미 4. e스포츠. 정답. 동그라미 4번. e스포츠 종목은 비장애인 대회에서 치러진다. 나우온 KPC. KPC 선수 열전. 글 김일균. 사진 신형덕. 더 큰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다. 역도 양재원 선수. 대한민국 장애인 역도는 뛰어난 신예 선수들을 통해서 더 큰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 여자 역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재원 선수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들어봤다. 사진 해설. 가슴에 태극마크가 달린 운동복 차림의 양재원 선수가 바벨이 놓인 벤치프레스에 앉아서 주먹을 불끈 쥔 파이팅 동작을 한다.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다. 양재원 선수는 대한민국 역도 국가대표팀의 막내로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여자 역도 종목 유망주다. 지난 6월에 평택에서 진행된 2022 세계 장애인 역도 아시아 오세아니아 오픈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회를 위해서 현재 오전과 오후에 각각 2~3시간씩 벤치프레스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요 훈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출전 직전까지 훈련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에스컬레이트식 훈련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출전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밴드 체조를 비롯해서 유연성을 높이는 다양한 보조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양재원 선수는 역도를 시작한 지는 8년 차에 접어섰지만 국제대회에 출전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담감을 떨쳐내고 입상하면서 주변의 기대가 커졌다. 뿐만 아니라 입상을 계기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대회 입상을 계기로 저에게 더 큰 성장을 위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큰 목표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해설. 양재원 선수가 기구를 이용한 상체 운동을 한다. 양재원 선수는 기구의 중심에서 수평으로 뻗은 패드에 가슴을 밀착하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채 양옆 손잡이를 당긴다. 사진 해설. 양재원 선수가 벤치프레스에 누워서 50kg짜리 바벨을 든다. 즐거움이 도전으로 이어지다. 양재원 선수는 역도라는 종목을 시작한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자신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선수의 말이다. 처음 권유를 받아서 역도를 시작할 때는 제가 운동을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동시에 빠져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 큰 역기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능숙하게 무게를 다뤄내는 기술을 몸에 익혀야 한다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양재원 선수는 실업팀에 속해 운동하는 과정을 거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고 국가대표 선수가 된 케이스다. 그만큼 하나하나 도전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해온 선수의 눈빛은 시종일관 진지함이 가득했다.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앞둔 선수의 모습에서는 또 하나의 도전을 준비하는 자신감도 느껴졌다. 현재 코치님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충실하면서 훈련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몸 관리를 잘해서 이번 대회 목표인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해설. 벤치프레스에 앉은 감독과 휠체어를 탄 양재원 선수가 서로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다. 세계 최고를 향해서 나아가다. 현재 양재원 선수는 청주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역도 훈련장에서 경험 많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흡수하고 있다. 특히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 출전을 비롯해서 다채로운 국제대회 경력을 보유한 최근진 선수와 함께 훈련하면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있다. 최근진 선수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은 양재원 선수에게 하루하루의 훈련을 버티는 힘이 된다고 한다. 다양한 조언과 세심한 배려로 제게 힘을 주는 선배들처럼 저도 후배 선수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은퇴를 하게 된다면 지도자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이
양재원 선수의 목표도 세계 최고의 무대인 패럴림픽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통해 패럴림픽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가고 싶다는 것이 선수의 생각이다. 항상 옆에서 지지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큰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하는 양재원 선수. 그 각오가 선수의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바라본다. 나온 KPC 어벤져스.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함께하다. 장애인 역도 선수의 조력자들. 우리나라 장애인 역도는 수많은 패럴림픽 챔피언을 배출해온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다. 선수들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나서는 장애인 역도의 조력자들을 만나봤다. 최고의 훈련을 지원하다. 북부장애인체육회 역도팀 장동만 감독. 충청북도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11연패를 달성할 정도로 기량이 뛰어난 역도 선수들이 많은 지역으로 장동만 감독은 이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를 돕고 지역 장애인 스포츠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양재원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하는 내내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놓친 적이 없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선수라고 한다. 양재원 선수는 다가오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순위권에 드는 것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낼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동만 감독은 오전에는 높은 중량을 소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실전과 같은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오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의 체력을 길러내기 위해 힘든 훈련을 지시하면서 이를 묵묵히 소화하는 선수의 모습에서 대견함을 느낀다고 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가는 선수의 모습에서 역도 선수로 활약했던 본인의 옛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부상당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하고 부족한 체중을 보강하면 패럴림픽 대회 메달도 노려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선수가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섬세한 관리로 기량을 끌어내다 음성군 장애인체육회 역도팀 윤광현 코치. 음성군 장애인체육회 역도팀에서 2019년부터 벤치프레스 부분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윤광현 코치는 현재 양재원 선수의 기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밀착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높은 중량을 들기 위해서 체중, 근육량, 근력을 늘리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수도 훈련 과정 전반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보이면서 단순히 지시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량의 발전으로 연결해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조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 윤광현 코치의 말이다. 오래전부터 출전을 계획하고 준비한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지도자들의 지도를 통해서 대회 전에 기량을 다듬으면 메달권 진입이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현 코치는 이번 대회를 위해서 선수의 멘탈 관리, 새로 바뀐 규정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다. 특히 대회 출전에 앞서 선수의 부상 방지를 위해 세심하게 훈련량을 조절하고 있다. 양재원 선수를 최고의 선수로 키워내겠다는 그의 노력이 최고의 결실로 돌아오기를 바라본다. 나우온 KPC 장애인 스포츠 세상을 잇다. 글 이현호 홍보협력관. 모두를 위한 즐거움으로 새로운 꿈길을 열어가다.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 패럴림픽 대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스포츠는 스포츠라는 활동을 모두가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왔다. 최고의 대회인 패럴림픽 대회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세상을 잇는 길이 되어온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상에 대해서 살펴봤다. 사진 해설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 개막식. 파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사람이 시계 태엽과 부품 모양 조형물들이 설치된 무대 위에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천을 휘날린다. 성인 셋이 들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거대한 초승달 모양의 풍선 3개가 무대 가운데에 모여 패럴림픽의 상징인 아지토스를 형상화한다.
아지토스 풍선들은 각각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각도를 조금씩 달리해 놓여 있다.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다. 패럴림픽 대회는 장애인 스포츠의 대중적 인지도에 큰 역할을 한 최고의 대회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를 강원도가 유치하면서 국제적인 용어 통일을 위해 당시 평창 조직위원회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패럴림픽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패럴림픽이라는 이름은 하반신마비를 뜻하는 패러플리지아에 접두어 패러와 올림픽의 림픽을 조합한 합성어로 지난 1964년 도쿄 패럴림픽 대회 당시 주최 측의 해석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1988 서울 장애자 올림픽 대회가 올림픽과 함께 열리면서 참가 선수의 폭이 넓어져서 척수장애 이외에 시각장애, 뇌성마비, 절단 및 기타 장애 등 전반적인 장애인을 포함하게 되자 당시 세계 장애인 스포츠 기구 조종위원회 IPC의 전신인 인터내셔널 코디네이팅 커미티에서 용어에 대한 공식 해석을 내렸고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IPC가 창립한 이후 그리스어 파라 함께, 나란히와 올림픽의 합성어로 올림픽과 함께 평행, 패러럴하게 치러지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도출해 공식적인 용어로 격상한 이래 널리 쓰이고 있다. 최고의 대회로 발전해 나가다. 패럴림픽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부상을 입은 군인들의 재활운동에서 시작됐다. 영국의 스토크 맨더빌 병원의 구트만 박사가 병상의 군인들을 재활하며 척수장애인 체육대회를 제창하여 영국 내에서 대회를 개최했고 1952년부터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참가한 국제대회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 스토크 맨더빌 경기연맹 ISMGF이라는 스포츠 기구를 설립하게 됐다. 이후 장애 유형이 세분화되면서 국제 장애인 경기연맹 ISOD, 국제 뇌성마비인 경기연맹 CPISRA, 국제 시각장애인 경기연맹 IBSA 등의 경기 조직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세계장애인 스포츠기구 국제조종위원회 ICC도 조직되어 현재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IPC로 발전하였으며 올림픽의 IOC와 함께 패럴림픽이라는 최고의 대회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 제1회 패럴림픽 대회는 1960 로마 패럴림픽 대회로 총 23개국을 대표해 400여 명의 척수장애 선수들이 참가해 57개의 메달을 걸고 8개 종목에서 경쟁했다. 이 대회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영국의 부상 군인을 운동선수로 만들어 이끌어온 대회 창시자 쿠트만 박사에게 감격해 당신이야말로 스포츠계의 쿠베르탱, IOC를 창시하고 1896년 아테네 근대올림픽을 개최한 인물이다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대회는 발전을 거듭해 2020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는 162개국 출전, 4,400명 규모의 539개 메달을 걸고 22개 종목에서 경쟁하는 메가 이벤트로 발전하였다. 사진 해설, 패럴림픽의 모습이 담긴 2장의 흑백 사진이 있다. 1960 로마 패럴림픽 대회 농구 경기에서 휠체어를 타고 농구하는 선수들과 1964 도쿄 패럴림픽 대회 개막식에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하는 선수들의 사진이다. 세상의 발전을 이끌다. 패럴림픽은 청각장애인들의 데플림픽,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페셜 올림픽과 함께 IOC에서 정식으로 올림픽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대회이며 하나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종목별, 장애 유형별 세계 선수권, 지역 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확장되었으며 이렇게 파생한 대회를 통해 출전권을 확보해야만 출전할 수 있도록 해서 대회의 격을 높였다.
지난해 말에 포르투갈에서 열린 골볼 세계선수권에서는 우리 여자 골볼 대표팀이 1996 애틀란타 패럴림픽 대회 이후 28년 만에 파리 패럴림픽 대회 출전권을 따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패럴림픽 대회는 선수들의 경기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장애 유형별로 선수들이 완벽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휠체어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경기에는 선수 안전을 위한 동선 체크와 유도 요원, 신체장애 선수와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경기 보조인들에 대한 대처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 선수 수송과 숙박에도 완전한 배리어 프리 무장애 공간이 필요하다. 이는 선진국에서나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역으로 대회를 치르면서 선진국의 인프라를 빨리 갖출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한민국도 1988년 개최한 서울 패럴림픽 대회가 장애인들이 문 밖에 나온 계기가 되었고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이후에는 장애인들이 강원도로 큰 어려움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기도 했다. 나온 KPC, 우리는 드림팀, 글 김일균, 사진 신형덕. 다채롭고 역량 있는 장애인 스포츠를 키워나가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의 문을 열어 장애인 스포츠의 즐거움을 키워나갔다. 지역 장애인 스포츠의 인프라 확립과 선수 육성을 위한 사무국의 다양한 노력들을 만나보자. 다양한 종목을 갖춰 나가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9년 8월 체육회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5개에 머물던 가맹단체를 25개로 확대하고 약 3,480명의 선수들과 함께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익산시 차원에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만 명을 상회하는 지역의 장애인 체육인 중 30%의 활동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1인 1종목 보급을 비롯한 장애인 스포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에 개관한 반다비 체육센터에 골볼과 댄스 스포츠 경기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에 갖춰진 익산 론볼 경기장, 파크 골프장 등 다채로운 인프라를 통해서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천안, 인천과 함께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를 운영하여 VR 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00여 명의 이용자가 다녀갔으며 향후 이용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휠체어를 이용한 러닝머신, 사이클 등의 장비가 갖춰져 있어 지역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유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고 상식 퀴즈 등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지와 소통으로 역량을 키우다. 저희 사무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서 장애인에 대한 대우를 바꿔보자는 의지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직원들이 공유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야말로 모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왕경배 사무국장은 이런 의지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운영 원칙으로 꼽았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인프라 마련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의 장애인 스포츠인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익산시 장애인체육회는 정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문 체육 선수들의 활동을 전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장애인 탁구 종목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면서 역량을 증명했지만 다른 종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를 발굴해 탁구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전문 체육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역 장애인 스포츠의 다양성과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무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본다. 미니 인터뷰, 사무국의 리더 왕경배 사무국장.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가가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마음으로 장애인 체육인들과 함께 운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무국의 살림꾼, 장상희 회계운영팀장. 사무국 회계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하루하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무국의 방향타, 이날의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 스포츠인들이 용기만 내면 찾아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와 장애인 스포츠인 모두를 항상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경험 많은 신참, 김은정 생활체육 지도자. 좌식 배구 종목의 지도자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사무국의 분위기 메이커, 김별 생활체육 지도자. 지도하는 탁구 선수들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수상해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귀여운 막내 권다은 생활체육 지도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자는 좌우명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 동료들과 서로 파이팅하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나가겠습니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저스트 두 잇, 정리 편집부, 사진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IBSA. 장애인 스포츠를 대표하는 국제 스포츠 조직들은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체육을 위한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인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IBSA, 인터내셔널 블라인드 스포츠 페더레이션에 대해 소개하고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대한장애인체육회 제12기 소셜기자단 홍효재 기자. 사진 해설, 안대를 착용하고 경기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사진 3장이 이어져 있다. 코트에 앉아서 소리나는 공을 상대팀 골대에 넣는 골볼. 테이블 위에서 소리나는 공을 배트로 쳐서 상대팀 골대에 넣는 쇼다운. 5명이 한 팀이 돼서 소리나는 공을 상대팀 골대에 차 넣는 축구 경기의 모습이다. 사진 해설, 대한민국 골볼 여자대표팀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골볼 월드 챔피언십 2022 2위라고 적힌 패널 뒤에 서 있다. 선수들의 양옆에서는 스태프들이 태극기를 흔들거나 만세하며 기뻐한다. 골볼 여자대표팀은 2022 골볼 세계선수권대회를 2위로 마무리하며 파리 패럴림픽 대회 진출을 확정했다. 시각장애인 체육의 길을 열다. 여러분은 국제 스포츠 조직에 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 외에도 수많은 국제 스포츠 조직들이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장애 유형별로도 다양한 스포츠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시각장애인 체육을 위한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인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IBSA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1981년 설립된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회원국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의 회원으로서 장애인 체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볼, 5인제 축구, 볼링, 유도, 역도 등
다양한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운영 및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운동을 통해 양질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설립된 만큼 시각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스포츠를 풍성하게 가꾸다.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IBSA의 대표적인 정기활동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IBSA 월드게임 개최가 있습니다. IBSA 월드게임은 1998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4년마다 개최되어 현재는 1000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시각장애인 스포츠 행사입니다. 3개의 패럴림픽 종목과 8개의 비패럴림픽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종목의 선수들에게는 패럴림픽이 아닌 IBSA 월드게임이 최고 수준의 경기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2023 IBSA 월드게임은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릴 예정이며 경기 종목은 양궁, 체스, 크리켓, 축구, 골볼, 유도, 역도, 사격, 쇼다운, 시핀 볼링, 테니스입니다. 지난 2022년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주요 행사로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포르투갈 마토지뉴스에서 개최된 IBSA 세계 골볼 선수권 대회, IBSA 골볼 월드 챔피언십이 있습니다. 남자 경기에서는 브라질, 여자 경기에서는 터키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울시청 골볼팀이 소속된 대한민국 골볼 대표팀이 여자 경기 준우승을 차지하여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출전권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패럴림픽 출전권은 결승 진출팀에 주어지는데 이를 획득한 것은 1996 애틀란타 패럴림픽 대회 이후 27년 만이라 뜻깊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줄 경기가 기대되지 않나요? 모두를 위한 세상을 꿈꾸다.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이처럼 시각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를 주최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프로젝트의 형태로도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할 만한 소식은 IBSA의 산드로 디 지롤라모 회장이 시작한 에티오피안 스포츠 이니셔티브 포 블라인드 앤 비주얼리 임페어드 프로젝트로 에티오피아 시각장애 아동의 스포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동 실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에티오피아에 새로운 활동을 장려 및 홍보하고 나아가 에티오피아의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선 지난 1월 7일부터 16일까지 골볼, 축구, 쇼다운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스포츠를 소개하는 세미나 개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시각장애인 스포츠 매뉴얼 제작 등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체육을 위한 국제적인 스포츠 조직인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즐겁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국제 스포츠 조직 가운데 하나인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다가오는 국제장애인 스포츠 이벤트 일정 등은 공식 사이트 ibsasport.org.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해설 IBSA의 로고가 있다. 알파벳 I, B, S, A를 청록색의 굵은 직선과 살짝 휜 곡선으로 단순화한 형태다. 각 철자의 하단에는 해당 알파벳을 뜻하는 주황색 점자가 표기되어 있다. 브라보 스포츠 라이프 KPC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꿈꾸다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노력을 만나봤다.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가 있다. 경기력 향상을 돕다. 독일의 건강기능 제품 제조사인 PM 인터내셔널의 한국지사인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21년부터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빠른 피로회복과 지구력,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생산된 자사의 주요 제품들을 3년간 제공하는 협약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PM 인터내셔널은 독일 체육협회, 스위스 핸드볼 연맹,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캐나다 등 국가의 스키 연맹 등 다양한 스포츠 단체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나스타시아 쿠즈미나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스포츠 스타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티모 브라이트 하우프트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를 통해 피겨스케이팅의 미서영 선수, 육상의 양예빈 선수 등을 지원하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와 함께하다. 특히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모 브라이트 하우프트 대표는 오는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이 큰 이유에 대해서 그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각자의 경기에서 명예와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스포츠 선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시각입니다.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앞으로 모든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 특히 큰 경기가 있을 때마다 유망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며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는 장애인 스포츠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으로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진 해설. 페이지 상단에 티모 브라이트 하우프트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대표의 사진과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사진이 있다. 후원된 영양제, 단백질 보충제 제품은 이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고 있다. KPC 뉴스. 어울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 교사연수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 선수촌에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초중등 체육교사 및 특수교사 200명, 초등교사 100명, 중등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통합체육 교사연수를 개최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체육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통합체육교실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통합체육용 기구 및 수업 지원과 우수교사 5명 선정을 통한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2022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우수가맹시설 선정.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우수 실적을 거둔 가맹시설 10개소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우수가맹시설로 선정하고 해당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 현판을 수여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선정된 10곳의 우수가맹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시설 우수운영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해당 시설 운영자와 사업발전 간담회를 추진하여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가맹점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2024년도 국제대회 개최 지원사업 공모 안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종목별 가맹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국제대회 개최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국제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단체를 모집한다.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원단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미래전략실, 전화 02-3434-4582로 문의하면 된다. 2023년 상반기 전임 지도자 워크숍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월 18일 이천선수촌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전임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이천선수촌 박종철 선수촌장을 비롯한 종목별 전임 지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 주요 사항 공지와 종목별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임 지도자는 종목별 차세대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신인 선수 발굴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총 20개 종목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3년 제1차 가맹단체 직무교육 및 워크숍 성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월 26일 이천선수촌 대강의실에서 2023년 제1차 가맹단체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32개 정가맹단체 직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서별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권교육, 언론홍보 보도자료 작성법 및 성인지 관점에서의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부서별 담당자들이 2023년 사업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주요 계획 및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했다. 2023년 종목별 상임심판 간담회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월 31일 올림픽공원 스포츠 360 대회의실에서 2023년 종목별 상임심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2년 대비 달라진 사업 내용, 상임심판 평가, 심판 아카데미 운영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임심판은 기본적인 심판 업무와 더불어 심판 양성 교육, 개정된 규정 교육, 오심 사례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2023년에는 22개 종목 총 25명의 상임심판이 선발되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판 업무를 시작한다. 사진 해설. 심판들이 경기장에서 직접 좌식 배구 경기를 하며 업무 실습을 한다. KPC 스포츠 독자 마당 2월호 200번째 소식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3분께 따뜻한 커피와 케이크를 곁들인 스타벅스 오늘도 달콤하게 세트를 드립니다. 돋보기 퀴즈 1. 여자 역도 국가대표팀 막내이자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유망주는 동그라미 1 최순정 선수, 동그라미 2 이연화 선수, 동그라미 3 양재원 선수, 동그라미 4 이화정 선수. 2.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약자로 4년에 한 번씩 월드게임을 개최하는 단체는 동그라미 1 KPC, 동그라미 2 ICC, 동그라미 3 IPC, 동그라미 4 IBSA. 1월호 퀴즈 정답 1. 2022 KWBL 휠체어 농구 리그에서 우승하며 리그 4연패를 달성한 팀의 이름은 동그라미 1 대구광역시청, 동그라미 2 춘천시 장애인체육회, 동그라미 3 제주 삼다수, 동그라미 4 코웨이 블루힐스. 정답 동그라미 4 코웨이 블루힐스. 2. 이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단련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직책은 동그라미 1 간호사, 동그라미 2 트레이너, 동그라미 3 물리치료사, 동그라미 4 시설 관리. 정답 동그라미 2 트레이너. 독자 의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중간은 별로 표기함. 류, 별, 종. 내 곁에 체육관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일이 자존감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점차 해제되는데 장애인의 체육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임별희.
장비도감 코너를 보면서 복잡한 장비와 규칙 때문에 어렵기만 하던 아이스하키라는 낯선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저런 장비를 입고 뛰는 선수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마저 들 정도로 즐겁게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별수 KPC 어벤져스 코너를 통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조력자들을 역할별로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들의 사명감과 프로의식을 엿볼 수 있었기에 더욱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국제대회에서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SNS 챌린지 당첨자 발표. 신별현, 강별별, 김별수, 임별지, 김별연, 김별경. KPC 스포츠의 구독 취소 신청은 웹진 webzine.koreanpc.kr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만 나이 사용 포스터가 있다. 만 나이 1개월부터 만 나이 59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사진 10여 장이 모여 포스터의 전면을 채우고 하단에는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 만 나이를 사용해주세요라고 크게 적혀 있다. 그림 해설 제20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포스터가 있다. 설원을 연상시키는 하얀 바탕에 초록, 파랑, 보라 등 다채로운 색의 물결 이미지가 대각선으로 길게 이어진다. 그 위에 컬링,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선수들의 모습이 옅은 음영으로 겹쳐져 있다. 개최일자 2023년 2월 10일 금요일부터 2월 13일 월요일까지 4일간. 장소 강원도 일원. 주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종목별 경기단체.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